조르포TV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보호자업장 원장 김희정입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의 직업적응 훈련 담당자에서 취업발전을 지원하는 지원고용 전문가까지 약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호적인 조건의 환경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이용장애인부터 근로의 개념의 근로장애인까지 교육 및 훈련을 하는 기관의 원장, 흔히 발달장애인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말하는 원장 선생님 역할뿐만 아니라 보호자업장 직원들과 장애인 근로자들과 함께하는 어쩌면 작은 기업의 대표와 같은, 앞서 원장 선생님을 바꿔 표현하자면 사장 선생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곳에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 자녀는, 내 동생은, 우리 누나, 언니, 오빠, 형은, 내가 가르치는 학생은 졸업 후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딜 보내야 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해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알아가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업과 직업재활의 의미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업이 무엇인지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인 직업은 사회적 지위와 직분을 맡아 사회적 구실을 수행한다는 직과 생계를 유지한다는 업으로 이루어진 합성어로 사회적 지위나 직무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전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일이나 노동의 의미를 계급이 낮은 천민이나 상민이 하는 육체적 활동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에서는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생계유지와 사회적 역할 분담,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즉,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의 많은 부분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현대적 의미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계의 수단이라는 경제적 의미입니다. 사람은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을 얻고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은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이며, 사람은 직업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으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회적 기여라는 사회적 의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이 없으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활동을 통해 욕구를 실현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사회활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직업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셋째, 자아실현이라는 심리적 의미입니다. 사람은 직업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일하는 보람과 삶의 보람을 느끼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자기 발전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보람된 일입니다. 직업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직업은 개인의 전생애를 걸친 삶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리의 삶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때문에 실제로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직업은 개별적인 측면에서 증상관리라든지 회복이나 재활, 자존감, 사회적 정체성과 역할 정립, 활동이나 참여의 일반화, 사회적 기능의 개선, 삶의 질, 사회적 통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이들에게 직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첫 번째로 직업이란 빈곤과 장애라는 낙인을 벗어나게 하며, 나아가서는 소득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지역사회 통합과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를 증진시킵니다.
둘째로 장애인에 있어 직업 획득은 장애 존중감과 자부심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생산적 활동을 통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존재감을 증대시키며, 셋째는 장애인이 직업 활동을 함으로써 가족 중심의 자원에서 사회적 자원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과 새로운 동료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직업 재활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면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하고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교육 지원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들도 이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업 지원, 직업 재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 형제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그런 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모든 장애 관련 기관은 어쩌면 이런 일련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최종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의 일을 통한, 즉 직업을 통한 자립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에게 이를 통한 자립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가 직업재활 서비스인데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자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지난 20여 년간 3차례에 걸쳐 유형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걸쳐 유형이 개편된 이유는 장애인 복지시설임에도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 때문인데요. 외부 지원 없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체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된 매출 수익금으로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시설의 한 유형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생산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에 기대감을 거는 것 자체가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잠시 해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의 대부분이 사회복지사 또는 장애인 재활상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영에 있어서의 복지성 지원만큼 잘하면 너무 좋지만 원장도 직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발간한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의 글을 그대로 옮기자면, 보호작업장이란 작업 능력이 다소 부족한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향상, 직무 기능 향상, 그리고 보호적인 조건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며, 또한 위 단계인 근로사업장이나 일반 업체의 경쟁 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밑단계로 언급된 근로사업장은 작업 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호자업장과 마찬가지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며, 보호자업장과 차이점은 소정의 임금 지급이 아닌 최저임금 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일반 업체의 경쟁 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렇듯 보호자업장, 근로사업장 경우 일할 기회를 제공하며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시설이 있지만, 위 두 유형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용장애인들을 위한 훈련시설을 2015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직업적응훈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작업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 능력 습득, 직업평가,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자업장,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입니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주로 훈련을 받는 곳이며, 훈련을 수행하고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자업장, 근로사업장에서도 훈련의 개념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유형은 이용장애인들의 작업 능력과 임금 지급의 수준에 따라 나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방향성 연구에 의하면 전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황을 보면 2009년 386개소이던 직업재활시설은 2019년에는 683개소로 10년 동안 약 300개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직업재활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장애인은 2019년 19,056명으로 2013년도 14,749명 대비 29.3% 증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자업장은 2019년도 593개소로 2013년 447개소 대비 32.7% 증가하였고 근로사업장은 65개소로 2013년 64개소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직업정훈련시설은 2016년 3개소로 시작하여 2019년도 25개로 증가하여 733.3%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2021년 기준 136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2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세 곳은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체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자업장을 중심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보호자업장 파니스입니다. 저희 보호자업장은 1984년 복지관 내 직업훈련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보호자업장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시설로 보호자업장의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며 타 시설과 비교하여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보호자업장은 30명의 발달장애인이 매일 아침 따뜻한 빵과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과제빵 업종뿐만 아니라 생산 및 가공 등 2차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축산, 원예 등 1차 산업 및 IT 산업, 서비스 산업 등 포괄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행복한 일터를 제공하고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삶과 더불어 보통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는 비전이지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과 소통하고 평범한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의 마음, 바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직업재활 서비스 가정도입니다. 이것은 보호자업장 파니스 이용 가정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가정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전화 접수를 하고 방문하시면 직업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직업상담은 이용장애인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인데요. 취업이 우선인지 훈련이 우선인지 그 다음 평가도구를 활용해서 이용장애인들의 직업적 흥미, 잠재적 능력을 직업평가를 통해 파악합니다. 그리고 부모 면접을 실시하며 부모 면접지 작성 및 상담을 통해 이용장애인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얻습니다. 이후 제과제빵부, 카페부, 단순주립부 세 곳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실기평가를 실시합니다. 1주에서 최대 4주까지 실기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실기평가가 끝나면 시설에서 근무하는 총책임자, 원장부터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원까지 전 직원이 모여서 사례회의, 즉 적격성 결정회의를 실시합니다. 적격성 결정회의에서 시설의 이용장애인으로 선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타기관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장애인으로 선발이 되면 근로계약서 및 훈련계약서를 이용장애인이 계약서를 읽어보고 직접 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장기, 단기 계획, 일상생활, 작업 능력, 작업 태도, 부모 협조, 지원 사항 등을 수립하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사례회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직업재활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직업정훈련,
제과제빵부, 카페부, 단순조립부, 사회적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요. 보호자업장보다 윗단계인 근로사업장 또는 일반 업체로의 경쟁 고용으로 취업 발선 및 취업을 전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직업재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사례를 실시하고 지원 방안을 세워서 지원합니다. 취업을 통해 종결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종결한 이용장애인들을 위한 사후 지도도 종종 이루어집니다. 제과제빵부입니다. 여기 보호자업장의 3가지 직업증 훈련인 제과제빵부, 카페부, 단순조립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과제빵부는 18명의 근로장애인들이 제과제빵 생산에 있어서 계량, 배합, 반죽, 성형, 굽기, 포장, 단계마다 각자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서 배치되어서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주인공 제과제빵부 나영기 씨는 보호자업장 파니스 내에서 각종 공익광고 출연, 파니스 홍보사진 출연 등 사내 모델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소라빵, 소세지빵, 생크림빵, 꽈배기 등을 어렵다면 어려운 성형을 가장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근로장애인으로 장인의 정신과 숨결이 느껴질 정도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나영기 씨 경우는 제과제빵을 하기 전에는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 훈련을 받고 취업 발선에 참여한 분으로 최초 지하철 역사에서 청소 업무를 하였습니다. 부적응하여서 장애인 복지관으로 다시 돌아와서 직업훈련을 받던 중에 보호자업종으로 옮긴 케이스로 제과제빵부 직무는 정말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만족감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분명 발달장애인의 욕구 파악, 직업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매칭을 한다면 나영기 씨처럼 행복한 일터에서 평생 직장으로 여기며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는 장애인 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어서 카페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담소도 나누고 구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밝게 미소 짓고 있는 두 분은 카페테리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커피를 내려본다는 두 분은 커피 내리기뿐만 아니라 주문과 손님 응대 방법 등 하나하나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공간에는 이분들이 쓴 글과 그림도 만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처음 배운 일은 다소 느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느림이 차츰차츰 배우는 기쁨이 되고요. 실수를 하나하나 실력으로 바뀌어가는데 근로장애인의 의지와 보호자업장 종사자들의 책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단순조립부입니다. 직업정응 훈련을 받는 10명의 훈련생이 단순 인가공 업무를 합니다. 단순 인가공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인가공 업체가 외주를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요. 2021년 상반기 새로운 인가공 업체를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행주 작업에서 실핀 작업으로 변경했는데요. 실핀 작업이 간단하게 보여도 이용장애인들이 더욱더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핀 작업 직무 분석, 즉 과제 분석을 실시했고요. 기초수 개념이 다소 어려운 분들에게는 숫자판을 만들어서 더 원활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또한 그림으로도 표현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업장 프로그램입니다. 일하며 훈련받는 과정에도 보호자업장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크게 직업적응 훈련, 사회적응 훈련, 경영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직업적응 훈련은 주로 직무에 대한 작업 능력 및 작업 기술, 작업 태도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서의 필요한 기본 예절과 법정 의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회의 경우 이용장애인들만 참석하는 회의로서 소통의 창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통의 창구가 있지만 자치회의는 오롯이 그들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로 회의 진행자도 회의록을 기록하는 서기도 모두 이용장애인들이 관여하며 개인적인 고충부터 동료와의 관계, 시설에 반하는 점 등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주장하고 건의하는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꼼꼼히 살피고 이용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최대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설 견학 경우 연 1회 진행되며 같은 유형의 보호자업장 중에서도 제과제빵을 하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제과제빵, 음료 등을 전시하는 전시장에도 다녀옴으로써 견문을 넓힙니다. 현장 실습 경우 내부 단순조립부 훈련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과제빵부, 카페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직무를 경험 및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듯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은 작업지도 및 작업습관 지도, 출퇴근 지도, 직장 예절, 위생 복장 지도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응 훈련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무식, 종무식, 송년 행사 등을 통해 일에 대한 인식과 동료 간의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 시설을 이용하면서 문화, 여가 경험을 얻음으로써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을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이용장애인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장거리 여행, 문화행사, 가족의 날 행사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리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매출액 향상에 대한 부분으로 제과제빵 생산 품질 관리와 납품을 할 수 있는 납품처 개발과 위생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경우는 직접 시장을 조사함으로써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별 판매, 외부 판매를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외부 판매 경우는 지역사회 내 시설을 활용하여 연계하고 협력합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활용한 홍보 강화와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여 제품 판매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 활동이 이용장애인들의 임금과 수당을 지원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경영관리 프로그램으로 납품처 개발 및 관리, 그리고 기존 제품 품질 개발, 시장 조사, 특별 판매, 고객 관리,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호자 합장 파니스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 기간 외에도 여러 보호자 합장이 그 역할과 기능에 맞추어서 고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모님과 특수교사들이 졸업 후 우리 자녀를, 우리 학생을 어디에 보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졸업 후 대학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 서비스를, 주간보호시설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거주시설에, 체중증 나탈동 지원에, 챌린지 등에 지원할 수도 있으며 곧바로 일반 고용으로 연계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기간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전국적으로 지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도 관심을 두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제 작업 현장을 제공하고 근로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곳으로 생산성뿐만 아니라 이용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으로 유일한 곳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복잡한 부분을 전문성을 통한 개별화 지원은 물론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는 시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라이프와 워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듯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생산성과 복지성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라이프와 워크는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살아감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리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의 삶과 일에 있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조화를 갖추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물론 복지성도 추구하고 생산성도 추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명이자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인 보호자 합장 경우는 시설의 가치와 환경에 따라 생산성을 더 우선적으로 하냐, 복지성을 더 우선적으로 하냐 다양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제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복지성을 균형감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며 저와 같은 생각인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부모님들께서 많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만족도 조사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고 돈을 벌고 자립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건강과 여가 관련 프로그램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일반 회사에서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건강 및 여가에 대해 신경을 써서 보다 효율적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듯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 중 근로작업장 경우는 생산성이 더 우위에 있으며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업적응 훈련 시설 경우에는 교육과 훈련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호자업장으로의 전이와 경쟁 고용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복지성은 한마디로 앞서 설명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즐겁고 행복해하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까는 요즘과 같은 팬데믹은 더욱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장애인들끼리 또는 이용장애인들과 기관과의 소통할 수 있는 SNS 소통 채널을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활동을 통한 자조 모임을 늘려서 당사자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 저희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심한 시기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케이크 키트를 가정으로 발송해서 가족의 단합과 소소한 즐거움을 드렸었는데요. 오랜만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면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주는 분들의 마음을 보면서 즐거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구나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성은 이용장애인을 위한 임금과 복리후생 지원 및 매출액 증대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생산성 실현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아 우선구매 제도로 활용하여 보다 큰 매출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록 적은 인력이긴 하나 생산, 홍보, 마케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관들과 협업하여 판매를 확대하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액 타격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 기회에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여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구축하였습니다. 매출액 향상에도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곧 매출과 연결이 되고 이 매출은 다시 보호자업장 이용장애인들, 즉 근로장애인들의 임금과 훈련생들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만큼 안정적인 판로 및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업장 파니스의 복지성과 생산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보호자업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여러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추구하는 생산성과 복지성도 결국 당사자의 삶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시스템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고쳐 나아가고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은 시설 운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직원들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성을 강조, 고용노동부에서는 생산성을 강조,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곳이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합의를 통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장기적으로 문을 닫거나 일거리가 감소되어 근로장애인들의 실업으로 이뤄졌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장기 휴업에 들어가거나 근로장애인들에게 무급휴가를 줌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실제적 운영 상황을 들여다보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단시간에는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라도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일터로서 기능하는 만큼 일정 수익을 발생시켜 장애인의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이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재활 프로그램이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보다는 생산성을 위한 생산활동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책임 전가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상향 조정, 연계 고용, 마케팅 및 홍보와 경영 컨설팅을 위한 지원들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장애인 당사자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는 데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